말만 무성하던 이제 비명계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 원칙과 상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철통 리더십에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민주당의 원래 최대 계파 모임 더 좋은 미래도 있고 초선 강경파 철험회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비명계가 좀 몸놓일 곳이 없었단 말이죠. 각계 전투를 해왔는데 이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만들었고 이 창립 멤버의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일단 이렇게 4인방인데 오늘 출정식을 했습니다. 회견 장면 보고 올까요?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합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임의 이름을 원칙과 상식이라고 붙였다는 건 지금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돌려가기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 네 분의 발언 내용만 떼서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네 분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 내부에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비윤 내지는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국민들이 좀 지지가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 네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까지도 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저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지금도 이제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상민 의원 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그 진정성과 그 노력까지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그런 접촉점이 맞아가지고 그것이 좀 동력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바라보시기에는 저것은 좀 당내 권력 투쟁의 좀 연장선 아니냐 아마 이런 평가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그 멤버들도 봤지만은 이 이름 자체도 원칙과 상식이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예. 그 뒷부분은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가치보다는 정말로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고 네. 또 민주당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된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국민들의 그런 폭넓은 지지를 좀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이 네.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저렇게 봅니다.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멤버 중에 하나인 윤영찬 의원이 이제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신 변호사님 지적처럼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보여주겠다.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뭉치는 것은 뭔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로 보이죠.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뭉쳐서 살겠다라는 거는 명확히 보여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살겠다는 거로구나. 그런데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네. 원칙과 상식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는 누구나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과거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말은 계속해서 회자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 오늘날 돌이켜보면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처럼 또 공허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당내 비명계라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적하고 굉장히 잘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뭉쳐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뭘 지향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저 얘기가 맞아. 민주당이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얘기를 그동안 해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공천 시즌 되니까 공천 얘기하면서 뭔가 공천에서 뭔가 자신들이 불이익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뭉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뭔가 공천에 관련된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비전으로서 어떻게 좀 발현돼야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게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느냐를 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좀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기 이제 조응천 의원을 좀 제외하면요. 뭐 한 분은 고성도 막 질르셔서 이슈가 됐던 분도 계시고 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활동 오래 하면서 예.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노정돼 왔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쓴소리를 전혀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은 그 정치인이 일관된 메시지와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지금의 시점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분들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 속에서 그 메시지와 결합이 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저 네 분의 그 뭉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그럼 과거에 국민들의 그런 노정되었던 지적점들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 그 지금 행동에 대해서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거 다 없이 이제 총선 국면 됐으니까 우리가 당내에선 세력이 모자라고 네.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이 우려되니까 국민들 앞에 나와서 뭉쳐가지고 호소해보겠다. 네.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왜 저분들이 더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권력 투쟁에 비치는 모습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제시한다고 하고 실제로 만약에 뭐 먼 얘기지만 탈당까지 해서 만약에 어떤 중도 보수랑 가치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국민의힘의 뭐 비윤 아니면 뭐 우리 뭐 민심 동행이라든지 뭐 어떤 대화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분들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게요. 이미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아무것도 제시를 안 했는데 마치 숙제를 밀린 거를 한 번에 그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처럼 네.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국회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뭐 여당도 했고 야당도 하면서 뭐 당내에서는 다수파 소수파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종합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다 저분들이 옹호했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국민들 앞에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잘 지적하니까 지지를 해달라. 그 누구에 대한 비토, 누구에 대한 반발만 가지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긴 저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수능 날이라고 그 옛날 일기장 꺼내가지고 막 뭐 올렸더라고요. 뭐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이제 16살 때 이제 다짐했던 그런 글귀들을 올렸는데 그 비명계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 반응도 없는데 뭐 그럼 진짜 이 비명계 활동 이렇게 사그라들고 많은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마음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나름대로 무슨 뭐 답을 뭐 나름대로는 하겠죠. 그런데 예. 그 답이 이제 뭐 일기장 보여준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뭐 예.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그런 일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여준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아니라 결국은 공천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문제의 답은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될지는 그런 의문이고요. 그런 게 답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잘 소화해 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되려면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명계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잘못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비명계도 그렇고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지난 민주당 정권 시기에 책임 있는 역할 다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게 다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어떤 밥그릇 싸움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